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특별한 비전을 오래전에 품고 이 학교와 연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 다운지를 생각해보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도 영성을 실천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시대가 요구하고 역사가 요구하는 인격과 실력을 품어내는 귀한 아들, 딸로 키워내는 일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귀한 시간을 삼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는 오래전에 들킨 죄인이나 후지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것들을 찢고 겸손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며 반성의 늪과 반성의 터널을 지날 수 있어 다시 표대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것으로 인하여 새살이 돋아나고 근육이 튼튼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가장 큰 가치이며 가장 큰 값진 아름다움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 학교와 선생님들과 또 이 학교의 설립을 남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꿈 잃지 말고 희망 놓치지 말으며 많은 여건들이 연이어 아름다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사랑과 지식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뒷동네는 하나도 안 반갑는겨.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보따리를 때로는 숨기고 싶고 구질구질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있는 대로 올려드리면서 버려야 할 것과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마 오늘로부터 5번쯤 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시작과 끝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의 광고에서 예쁘게 성형하기 전에 약간 흉한 데가 있는 모습과 성형한 이후에 예뻐진 모습 두 개를 before, after 이렇게 보고 보셨죠? 아 너무 경건하셔서 성경책만 보셨구나. 도무지 못 알아듣는. 자,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갖고 난 이후와 그 전이 많이 달라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품위 있는 사람의 무대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나요? 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성령께서 날마다 바꾸하신대요.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말 있죠. 살아있는 세포는 얼마만 있으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맞죠? 이건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성교육을 할 때 한번 라이브하게 한번 터뜨릴 건데 잠깐 성교육 나중에 놔두고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들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세포 분열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라나면서
또 인격을 리필하면서 배울 걸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학년 1반입니다. 놀래려면 다 놀래야지 저 동네는 안 놀래요. 웬만하면 안 놀랜다. 그러면요. 자, 올해로 7학년 1반입니다. 예. 아, 이건 너무 인위적이다, 그죠? 자, 나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다니엘 해리같이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죄송하지만 후덕하고 인품이 좋은 강부자식을 닮았어요. 깨죠? 아, 깬다.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외모부터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외모의 차이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살짝 장화신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어서 학교 다닐 때에 튀기다. 뭐라 그러죠? 혼혈하다 소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진실로 저는 토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족관계를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기독교 상담과 기독교 교육과 이걸 연결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지만 이제 이 나이에는 집에서 그냥 조용히 살림만 하든지 그냥 아이들이 주는 용돈을 쓸 수 있는 나이쯤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학자들이 그 성인학, 제니얼러지, 뭐라 그러지? 하여튼 성인학, 노년학 모셨습니다. 이거에서 자기 현재 생물학적 나이 곱하기 0.7. 저는 아직까지 40대입니다. 77이 49? 자,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아무도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이셨고 아주 그 연합여전도의 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신앙이 참 훌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와 목사님이 알고 계신 우리 어머니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우리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못돼지거나 성격이 예민하거나 까칠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 중에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떤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우리 학우들은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잠깐만 고민해 보십시오. 이 잠깐 고민하는 시간, 여기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까? 뒤에 안 보일까봐. 네, 비춰지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제가 모릅니다. 0.2초나 0.5초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휘리릭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떤 아들, 딸로 알고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떤 아들, 딸로 알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나를 어떤 어머니로 기억할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라고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각자 있겠죠? 남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러면 일단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우리 시대의 어머니는 아주 은혜롭고 꼭 필요한 학문적인 얘기나 꼭 필요한 꼭 가야 할 얘기들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은사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 줄 알아요. 더구나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낸 기독교 실천학자들로 삶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성이 살아있는 차세대의 지도자를 만들려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실천을 하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와 그것을 잘 따라하고 있는 여러 학우들이 얼마나 부럽고 세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라날 때는 이런 학교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라날 때는 이런 어머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겸허하게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히 놓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덕목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싸우시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시면서 당신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상처만 컸지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미처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키우시더라고 본인은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돈을 아끼시면서 과외 공부도 시키고 교회 학교 열심히 나가게 하고 열심히 전리해서 키우신 은혜가 오늘에 이르러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가 다니엘 헨리가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두 여동생을 삼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거를 감당할 수가 없지만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상할 때마다 교회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모든 상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꿈을 놓치지 않고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수고를 많이 하신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아무도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집니다. 상처를 줄 의도가 없고 본인이 힘들어서 그냥 크게 싸우지 않아도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달그락달그락 하시거나 한숨을 쉬시면서 주여라고 한 소리조차도 어린 내 눈에는 엄마를 아프게 한 아빠도 미웠고 그걸 그대로 화가 난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엄마도 미웠습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의 경험이 있습니다. 빵점 받는 아이가 집에서 학교에서 사람 대접이 장난이 아님을 나는 7살 때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본인이 속상한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을 하면 딸아이가 상처를 받을 줄을 몰라서 6명의 자녀들 중에서 위로 4명의 오빠와 저와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제 여동생은 엄마가 매를 들면 날 잡아봐 그러고 도망가고 오빠들은 왜 이래 엄마 앞으로 권사님 되시면 되실 분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아들들을 이길 힘이 없었고 도망다니고 야식짓을 하는 내 여동생은 별로 잡으러 안 가는데 나는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계속 나를 쥐어가고 싶어서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라 그랬어요. 딱 한 번밖에 빵점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딱 빵점을 한 번 맞았어요. 닭자를 잘못 쓰면 암탉, 수탉이 되어야 하는데 암닭, 수닭이라고 써서 빵점을 맞았어요. 받아쓰기에 한 번 빵점을 맞자 나에게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0.2초와 0.5초 사이에 우리는 딱지를 붙이는 특징이 있어서 이것을 딱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어로 라벨링 띠어리, 딱지를 붙인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본인은 지금 딱지를 붙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어 있는 진리, 어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모든 일상의 지침서가 성경이고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도 역사와 함께 동시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딱지 이론이니 0.2초나 0.5초 사이라느니 이런 모든 말은 그 절대 가치인 계시되어 있는 진리인 성경에서 끄집어낸
발견된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보고 말대가리 같다 그래서 그 말이 상처가 되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그 한 말을 했지만 나는 상처가 돼서 그때부터 당근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근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다니는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 길다고 해서 말대가리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짧게 보이려고 여기를 자르고 다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는 상처가 다 치유됐는데도 어쩐지 여기를 들치면 너무 길어서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라는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쥐고 흔듭니다. 어떨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손든 적이 없이 한쪽 구탱이에 있으나 마나 성씨가 병씨라서 한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공부를 못한다라는 이유로 당근을 썰 때마다 하나 오빠들도 카레라이스에 당근 썬 게 나오면 한 2개를 골라서 하나 상처가 많았지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주눅이 들어서 손든 적이 없습니다. 제 별명은 벙어리였습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벙어리 맞나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남이 나를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둘보다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내가 가장 큽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손든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 어디서 배우셨는지 어머니 시대 때 사람으로 영어를 그렇게 스피킹 잉글리시를 그렇게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디서 배우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영어로만 말해라. 그리고 옛날 AFK에 다리 4개가 달리고 문이 달린 그 시대의 텔레비를 아십니까?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그 텔레비에 채널을 리모컨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건데 다 빼버리고 이 AFKN TV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걸 다 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려 그러면 코드를 꽂아야만 되는데 꽂으면 어김없이 영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다음에 네가 어른이 됐을 시절에는 영어를 잘해야 사는데 네가 이거 하나는 해야 된다 라고 하루에 10원짜리를 3,000원씩 잔돈을 주시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영어를 하지 않으면 어머나 그러면 30원을 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60원을 뺐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뺏겼나를 계산하시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시켜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죽어서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영어를 뭐지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3월달 첫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President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손든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부통령은 영어로 뭐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학우들은 조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손든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죽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다 하나씩 때로는 두어 개씩 다 준비해서 내보내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가 주변에 특별히 가족 간의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쥐고 있다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마지막 때 그거를
놓쳐버릴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귀가 죽어서 한 번도 손 든 적이 없는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못 들고 전통을 깨무는 나를 선생님이 보시고 너 한번 말해볼래? 근데 저는 아주 개미 같은 소리로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다시 크게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더 크게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발음 좋은데 어디서 배웠지? AFKN TV를 보았습니다. 아니 네가 AFKN TV를 봐? 너 지난 중학교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 영어가 38점인데 자, 여러분 영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윤리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 행위입니다. 과학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과학적 사고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잘 참석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영성을 실천하는 용기와 영성을 실천하면서 받는 결과가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만지시고 가장 크고 단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꼭 한 마음으로 빕니다.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거 하나 알아맞혔는데 잔인하게도 선생님은 내일 1쪽부터 9쪽까지 해석해와 죽었습니다. 오빠들한테 4시간을 쥐어박히면서 그거를 풀이를 해서 그때부터 영어 잘하는 아이라는 딱지가 붙자 그 딱지를 뗄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한 게 고려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고대에 나온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도 고대를 가려면 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공부 잘하고 온 자신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명함을 낼 수가 없어서 한쪽 구덩이로 벽을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긴 얌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열등감이 많은 여학생을 어떤 한 남학생이 참하고 얌전한 여자로 착각하고 저를 찌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찌뽕당하는데 왜 그대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그 찌뽕당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3.8대 1이었는데 간호학과가 미국에 가는 길게 막 이민이 성행해서 학과가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막 꼴찌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칭찬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소가 뒷걸음을 치다가 치를 잡았네. 기특하고 신통하고 방통해서 한 말일 텐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딸 대단해.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딸 얼마나 기뻐. 역시 넌 뭔가 했어. 내가 잘 모르지만 네가 모르고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캐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 얼마나 기뻐. 이래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들은 입술을 바꾸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 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웃으면서도 내가 느끼기에는 기분이 약간 나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말을 정말 예쁘고 착하게 해서 숨어있는 상대방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격려하는 거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나 국어 100점 맞았어. 산수는 엄마 나 국어 100점 맞았다고요. 됐고 그러니까 산수는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아버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입력은 출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간 게 없어서 나올 게 없습니다.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칭찬할 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학위를 8개를 도전해서 석사 4개, 박사 4개를 도전해서 6개를, 코스는 8개를 다 마치고 따기는 6개 땄습니다. 예, 미쳤죠?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오늘날의 학문의 세계, 오늘날의 공부는 마치 전매청 구워 같아서 담배로 망친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게 이 시대의 경제 논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원랜드에 야식배달부 폴포츠라는 김승인 테너라고 철가방는 야식배달부가 노래 잘해서 SBS 스타킹에서 스타킹 먹은 거 텔레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청년을 제가 8년째 지금 후견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영국의 폴포츠가 왔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포항 MBC 주최 강원랜드에서 엄청나게 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음악회장으로 가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강원랜드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박 중독 상담센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샤넬, 롤렉스 시계 고가 매입합니다. 그거 팔아서 계속 도박하라. 그리고 도박의 중독은 중독센터에서 고쳐라. 그 얘기입니다. 라스베가스를 제가 7번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 전 세계에 못되고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와서 도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불야성으로 밤이면 그 사막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호텔은 기가 막히게 럭셔리하고 잘 지어졌습니다. 돈은 엄청 쌉니다. 동네 여인 숙값만큼 쌉니다. 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뭘 놓고 있습니까? 집만 갖다 놓고 아무도 숙소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요. 눈에 핏줄이 쓰고 목이 걸걸하는 소리가 나고 어깨가 요만하게 작아져도 계속해서 빠찡꼬를 해서 돈이 와르르 한 번 쏟아지면 그 한 번 쏟아진 것 때문에 그 개념 때문에 정신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도박하느라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불야성 24시간을 움직이고 있고 깜깜하게 다 카텐을 쳐놓고 라스베가스는 창문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시계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이고 다른 사람들은 바깥 세상이 지금 몇 시이며 내 얼굴 모습이 얼마나 초췌한지 어디에 집중하느라고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A와 B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곳입니다. 지금 세상 교육은 그런데 여러분은 왜 사랑으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해석하면 창조적 소수. 많은 사람들이 일반 학문에서 죄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시대의 학문 속에 골라 뽑아 선택해서 이 학교를 오게 하시고 뜻있는 눈물로 기도하는 설립자님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우뚝 세우시고 그 뜻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 아버지들이 필사적으로 이 학교를 보내는 차세대의 리더로 영성이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이 학교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100명에 1명이 10명에 1명이
99명과 9명을 이끌어가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골라 뽑아 또 뽑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리더십을 오른손을 잡고 가도록 여러분을 여기에 골라 뽑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안목과 기도와 끝있는 설립자님의 뜻을 참나로 부러워합니다. 이 안에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명의 일당백, 100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남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영 사람들처럼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5분만 지나가면 우리 학우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충분하게 읽을 수 있고 수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경청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대단히 아름답게 훈련된 여러분들을 한 인간으로 존경합니다. 어렵지에 참 훌륭하십니다.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기죽어 있다가 영어 좀 잘한다고 해서 영어 한 과목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성적 올리려는 칭찬 드리려는 마음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하다가 다른 것도 해서 고대를 들어왔는데 제일 잘한 일이 지금의 신랑을 건졌다고 했어요. 기가적에서 옆에 바람병만 보고 다니는데 한 청년이 나에게 시커먼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이거 받아 있어. 저요?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왜 주시는데요? 보면 모르요. 먹을 것 아요. 여러분이니까 샌드위치 두 쪽에 지금의 투유 초콜릿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때의 시대에는 투유 초콜릿 오리온 제과의 초콜릿이 님에게 초콜릿이었어요. 그걸 받았습니다. 왜 주는지 몰라서 뻥 하고 있으니까 아까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요. 무슨 밥을 그래 쥐똥맹개로 먹는겨. 그 카다 죽으면 우잘라프요. 내 마음이 애리 사서. 아니 내가 밥을 조금 먹는데 왜 자기 마음이 애리냐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너무 깜깜하고 무섭게 생긴 별명이 소도둑이라는 그 남자가 내 눈에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머 여자 노는 눈은 있다. 자 이게 뭔지를 또 공부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창조적 소수에 속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로 제가 지금 사는 지가 25세에 결혼해서 71세가 됐으니 후회되겠는가는 계산해서 그 남자가 나에게 한날 마음이 애리 사서 자 여기서 우리는 공부하겠습니다. 젊은이에게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감정입니다. 자 공부를 합니다. 요 앞머리는 전두엽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프론탈보 앞머리 전두엽 양쪽에 측두엽이 있습니다. 옆에 있다 해서 측두엽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옆에 있는 뇌는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상처가 되는 거, 열등감이 되는 거,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상처가 닿는 거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뇌는 느낌이 좋았던 거, 기분 좋았던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앞에서 옳다 그러다는 앞머리 전두엽에서 오른쪽 옆머리인 측두엽은 나쁜 감정을 모아놓습니다. 왼쪽 좋은 감정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때 어머니 아버지는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나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뻑뻑하고 힘들어서 아이 보는 데서 짜증을 내거나 속상해하는 게 표현될 수 있지만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그 순간에는 잘 모르는 게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상처 준 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가족 간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세던 바가지는 덜해서도 됩니다. 본인이 좀 성격이 까칠하거나 본인이 성격에 문제가 있다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때 당시 부모님은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일단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먼저 되짚어보고 나머지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가고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끝까지 쥐고 가야 될 것과 나중에는 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을 하고 있는데 자, 느낌에 대한 걸 생각해 봅시다. 느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윤리와 도덕이 없다. 느낌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느낌 자체가 법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습니다. 왜 좋니? 몰라? 그냥 좋아? 몰라. 글쎄 설명할 수 없이 좋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싫어하니? 몰라? 주는 거 없이 내기 싫어. 우리 집에 38살 올드미스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가끔씩 사진을 카톡에서 올라오고 이 사람 선들하는데 고마운데 글쎄요 엄마 잘 모르겠는데 어쩐지 필이 안 통해요.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필이 통하냐. 필이 만맥해주냐. 신앙이 좋고 직업도 반듯하고 성품이 깔끔하단다. 글쎄요 나중에 생각할게. 접수를 안 해요. 느낌은 느낌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청소년 나이는 느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이성적 판단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나 부모님의 말씀을 가이드라인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고마운 학교인지 나 속으로 들으면서 약간 배 아팠어요. 너무너무 귀한 학교. 여기에 in this school 자체가 아주 좋은 결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자, 느낌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두 번째, 느낌은 이성적 판단보다 40점 더 먹어요. 40점을 더 먹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빵점을 맞았던 때에는 내가 많이 기죽어 있고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는 걸 많이 보고 자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는 의욕이 없었어요. 공부하려는 의욕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가 마음이 힘든데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엄마 마음이 편안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중에 있었을 때라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부에 대한 느낌이 의욕이 나는 느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내야 하는 어떤 책임 같은 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본인이 아버지하고 시끄러워서 힘들 때에 딸아이가 그걸 보고 감수성이 예민한 내가 상처받고 있는 걸 미처 모르셔서 성적이 나쁘다고 말대가리 같다라고 쥐어박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상처가 더 많았어요.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나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더 기죽는다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꿈을 나중에 이룰 거예요. 저희 남편이 위에 그래 이쁜겨라는 말을 3번째 샌드위치를 주면서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려대학은 남학생이 버글거리면 되니까 아무리 누가 너를 꼬드기더라도 3번 이상 눈이 마주치거나 너를 좋아하는 눈치가 있으면 어떤 남자아이인지를 엄마한테 꼭 설명해야 된다. 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3번째 샌드위치를 줄 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예의로 받았습니다. 저 지금부터 안 받습니다.
이러자 이 남자가 남의 진실을 무시하고 눈에서 피눈물 나요. 아니 그까지 샌드위치 한쪽에 무슨 피눈물까지 납니까? 야, 이렇게 무서운 남자가 어떻게 살지? 근데 이 남자가 그 말을 하고 자기도 해놓고 미안했는지 이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가면서 끝이 휙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그런데요, 의에 그래 예쁜겨. 여기 비춰주세요. 의에 그래 예쁜겨.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뭐? 말대. 근데 이 남자는 나보고 의에 그래 예쁜겨. 자,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고를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느낌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느낌이 좋으면 44 금방 40점부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도 41, 42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은 1, 2, 3, 4로 올라갑니다. 40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핑크 원피스를 몸에 딱 붙는 거 못 입습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하의를 신고 같은 톤으로 통일을 하면서도 보여지는 내가 지겹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스처를 열심히 쓰고 귀걸이도 달랑거리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얘. 자,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관계로 여러분에게 어느 대학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한다는 것 때문에 늙어 보이면 배기 싫을까봐 엄청 신경 썼습니다. 비지에 눈에 보이지에. 예.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옷을 못 입습니다. 힘들어서 오래 입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입다 보니 펄렁하게 늘어진 티셔츠와 줄린 바지가 짱입니다. 그치? 자, 의식의 세계. 내가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우리 하부들과 어머니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뜹니다. 그러나 무의식, 지저분한 거는 다 내가 지저분하게 입은 거, 얼굴에 천연기념물 그대로, 동양화 서양화 하나도 안 한 모습 그대로는 집에서 뜨는 모습입니다. 맞지? 네. 집에서는 다 지저분한 걸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의식이 형성되고, 이 무의식은 자꾸만 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자,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관문을 나오려고 그러면 아주 바짝 신발만 찾기 좋게 20초만 바짝했다 꺼지죠. 아니, 다 초가상간에 살아서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발 신고 나서 자연히 꺼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0.2초나 0.5초 사이에 우리 속에 지저분하고 흉하고 남에게 노출하는 쪽팔릴 일 같은 거는 다 집어넣었다가 집에서 그걸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말투와 아이들에게 대하는 모든 것은 이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렇다고 집에서 정장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생활 실천 영성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의식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의식 있는 자녀들을 차세대 리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0.2초 만에 여기다 집어넣다가 일로 집어넣다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이 참 과학적이라서 저는 이제 의사소통 기법을 가지고 교육심리학 박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2,000명의 학생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서 국산 사자 채도실, 국어 언어 영역, 또 그다음에 수리 영역, 사회 영역 이런 것들이 과학 영역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2,000명의 학생과 2,000명의 학부모를 가지고 얘기를 통계를 내 가지고 그걸로 하기를 했습니다. 자,
알게 모르게 지저분한 건 밑에다 넣어놔도 집에 있다가 집에서 떠서 이 모든 가정은 인생에서 최초의 학교인데 마침 이 학교는 기숙사를 두어서 여기서 훈련된 선생님들이 기도와 아울러서 무의식 세계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한번 대표로 좀 일어나 보시죠. 교장 선생님 잠깐 잘 비우셨나? 네. 제가 교장 선생님 안 보이니까 더 좋네요. 제가 안 불러오셔도 돼요. 그냥 일 보시게 놔둬요. 제가 교장 선생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고마운 인사를 했다고 나중에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귀여운 신기한. 그래서 아멘. 그래서 무의식 세계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는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무의식의 사고 전환을 영성으로 키워내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에게 우예그레 이쁜교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 무의식 속에 있던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라는 열등감이 벗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 남자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여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도 이거야. 우리 엄마가 준 상처를 저 남자가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달 동안을 나오려고 나가고 들어가고 열심히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결혼식 못하게 반대하시면서 이 결혼 못한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신부 대기실에 청바지와 티셔츠를 갖다 놓고 입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약혼하고 결혼 날짜 며칠 앞서놓고 내가 안 것은 그 가정은 대한민국 조계종 총종 여신도협회 총회장의 만며느리로 갔고 뭐 때문에 우에 그래 이쁜교라는 말 하나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말대가리라는 말과 우에 그래 이쁜교라는 말 두 개 중에는 느낌이 좋은 것은 전염성이 강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이후로 긴 말은 하지 말고 시동생 신우님을 8명 실전하고 배양시키고 이번 환자 밥을 170그릇씩 하고 그리고 백발레 빨고 이번 환자 밥하고 콜벨이 울리면 다시 올라가서 마취과에서 마취 돕고 내려와서 핏발레 빨고 다시 하루에 170그릇을 소금 빼고 설탕 빼고 기름 빼고 하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해서 머리는 이티오피아 아줌마처럼 뽀글뽀글 볶아놓고 올랑 치마만 입고 열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래 이쁜겨?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젊은 하루들이여 내 느낌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준 상처가 기준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전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해서 그것을 지팡이로 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시동생 신우님을 십자가 보내고 딸 넷을 낳고 딸만이 낳았다고 어떤 여자가 15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여자가 딸이 셋이라는구나. 그 시점 살면서 마음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은 어머님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으시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 오늘날의 이혼 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인지 알지? 너는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니, 애미야? 암이 걸렸다라고 오진이 났습니다. 죽는 사람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하늘에 달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지. 죽으라 그 소리죠? 이렇게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 남편이 그거 보기 싫으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찍 퇴근합니다. 날마다 4주를 가까이 하고 인류의 적인 알코올을 마셔서 없애고
불교 청년의 총회장을 하시던 남자였어요. 여러분, 이 중에 골라 뽑아 선택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 성적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내 맘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걸 마음에 되새기면서 딛고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원 빗발라고 입원 환자 밥하면서 소금 빼고 설탕 빼고 기름 빼고 해서 밥한 걸로 마취과에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나오면 병원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입원 환자 밥에 종류별로 죽을 들어가야 될 때 미음이 들어가야 될 때 다 만들어서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시동생 신임을 8번 십자가 보냈습니다. 부엌에서 그렇게 공부하라 그럴 때 제대로 할 거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7권을 떨어뜨리고 거의 영어를 NIV로 마스터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부 박사과정 영어 시험에 한 번도 영어 학원 간 적 없는데 톱을 했습니다. 톱을 하자 주임 교수님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여자 나이도 많잖아. 직함도 뭐 어느 학교 선생도 아니고 근데 이 여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가 좋지? 내가 입에 오르라는 일이라 하기 시작했는데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고려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아기가 하도 울지만 띄워놓고 면접을 봐야 되니까 나보다 번호가 10번 뒤 떨어진 어느 여자 교장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아기가 그 면접관 귀에도 들리게 엄매 정말 인간적으로 쪽팔렸어요. 그런데 아무 직함이 없는 변 선생님, 뭘 하려고 석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뭐 하려고 공부를 합니까?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무 직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별 뜻 없이 죽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삶에서 얻어지는 작은 상처들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걸 알고 많은 젊은이에게 또 많은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실천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 같은 분이 못 가르칩니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수 믿구만. 나도 예수 믿습니다. 어디 교회 나갑니까? 네, 어느 교회? 아, 저는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대학원장님, 면접관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뭔지 모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소식껏 말해보시오.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과 이 시대의 어느 기관에서도 가르치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미처 삶이 바빠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먹여 살리고 피 터지는 전쟁터 같은 정을 같은 세상에서 이만큼 보내기도 어렵다고 아이들이 어떤 상처받는지 모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저 소리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이라는 게 있고 가족 관계 치유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뜻은 있구만요. 아멘! 저 아줌마 아요. 예. 빨리 나가보소. 아멘! 꼴찌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 7권 떨어뜨린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실 때 영어로 받아 쓰면서 영어로 받아 쓴 거예요. 단어 빠지거나 시제나 문장이 막힐 때 그거는 한국말로 써놨다가 일주일 동안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어로 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은 18개의 나라에 2만 번의 강연 기록을 가지고 KBS 아침마당에서 말을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이 흔히 매주마다 나오는 것 같아도 거기 들어가면 치열한 경쟁이고 거기 들어가면 대박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썩은 새끼줄도 없는데 저를 오락하되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영희 교수님. 네. 어디시죠? KBS 아침마당입니다. 며칠 날 좀 출연하실 수 있습니까? 3주 내놓고 출연해달라는 거는 누구의 땜빵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출연시키려면 2개월 전에 예약해야 돼요. 2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금방 한 걸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이시냐고 묻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말해요. 어느 날 꼭 오셔야 됩니다. 내가 얼른 수첩을 보니까 그날 비어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어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케줄을 관리하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등감입니다. 내가 뒤늦게 공부해서 남달리 빨리 나가야 된다는 열등감입니다. 그랬더니 5분 후에 해달라니까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마침 그 시간이 비는군요. 라고 해서 자기 열등감에 땜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준비를 위한 특강을 해달래요. 중년기 여성을 위한 갱년기 특강.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부르니까 너무 산부인과적이고 심리학자를 부르니까 너무 심리적이라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변영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뭐 지금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만 또 온몸이 뒤집어지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교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고 다 가냐? 그죠? 빨리 가야 되긴 하는데 그 사람이 KBS 불렀으니까 스케줄 딴 거 바꾸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근데 교수님 말이 하나 이게 있습니다. 5분 안에 빵 터지지 않으면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5분 안에 바꿔내야 하죠. 채널 안 바꾸게 빵 터지는 걸 5분마다 빵빵 터져야 됩니다. 5분마다 어떻게 터지죠, 그죠? 근데 이거 어떡하지? 방송이라는 게 아주 얄팍하고 넓게 가지 깊이 있게나 두껍게 가지 않아요. 이걸 어떡하지 하는데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변화 준비를 위한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혹시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요? 여성 그 성숙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며 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 PD 빨리 와요. 박 작가 빨리 와요. 자, 녹음합니다. 5분 안에 터뜨리십시오. 자, 여러분 성숙한 태도로 들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5분 안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터치릴 것을 미리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0대 부부에서 80대 부부까지 잠자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0대 부부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잔다. 40대 부부는 나란히 잔다.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잔다. 60대 부부는 딴 방에서 잔다. 70대 부부는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른다. 80대 부부는 이 산, 저 산 누워있다. 마지막 5분 동안 마지막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노 여자 교수님이 젊은 가족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이나 우리 학생들이 들어도 쓸만한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대본에도 큐시트에도 없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IMF가 터져서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아버지들이 쓰는 용품이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용품이 줍니다.
아버지 용품들이 팔리지를 않아서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두 번째는 어머니들이 쓰는 용품이 줄어듭니다.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승장구하거나 끝까지 순이익을 보는 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IMF가 터져도 KFC 롯데리아는 늘어나고 바른선 펜시의 모닝 글로리는 지점을 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리 흉년이 와도 부모는 배고라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용돈이 작거나 엄마의 잔소리가 싫다고 하여도 그분들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자식을 낳은 이후부터 모든 생명, 모든 존재의 생존권을 자녀들에게 우선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미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은 속상해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수고하며 오로지 목숨이 자녀들을 위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서 미처 몰랐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음 차세대에게 뒤로 돌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잠깐만 제 거 보여주시고 5분 브레이크하고 나머지를 한 40분 더 하고 이 부족한 사람은 내려가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십니까? 네. 방송, 네, 나옵니다. 해외에 18개 나라에 2만 번 강연해서 뒷동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외국에 가서 저 물건들을 하나씩 배로 실어 나르고 다 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오는 많은 가족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상담실이라는 느낌이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나절을 보내면서 자기 마음을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법무부에서 모든 일들을 판결 내릴 때 그 판결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방마다 이쁘게 15개가 있고 세미나실, 예배실이 있고 상담실이 가족 상담실을 비롯해서 소그룹 상담실 여러 종류의 상담실과 교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대해 주시오.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랑 우리 모두가 말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가요? 어떡할까요? 괜찮으세요? 네. 좀 사람들이 참 수준이 높아요. 그죠? 우리 수준 높은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보통은 지루해야 하는데 참 좋아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들도 우리 사랑하는 딸도 달라지고 또 엄마 아버지 관계도 아주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의 말대가리라는 말 하나 때문에 제가 의사소통을 공부하는 사람이 됐고 또 사람들이 이거 이제 기회가 되면 아마 내가 우리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혹시 전 교장 선생님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저에게 요구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이거 예의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저기 이렇게 경건하지를 못해서 저기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촐싹거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만 저는 목사님이 이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라서 이렇게 촐싹거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크게 했다가 제스처가 일어나죠. 말하는 방법은 두어 가지가 크게 나눠져요. 버벌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는 거, 소리로 들리는 소리. 또 아니면 제가 제스처로 자꾸만 여기 아니고 자꾸 가까이 나와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비례해요. 눈에서 멀면, 물리적 거리가 멀면 마음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문자 쓰시고 하트 뿅뿅이 하나씩 넣어주는 게 얼마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지 몰라요. 저기 좀 이따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주 순간에 우리 막내 아들한테가 남편에게 문자 썼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 나누고 있는데 기도해 주라. 고마워.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어요. 오다가 시간 되면 김밥 2줄만 부탁합니다. 자, 이러면서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때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기분 나쁜 일이 별것 아닌 일, 같이 교통했던, 소통했던 것 때문에 묻혀서 상대방 말을 들어주기도 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리가 있죠? 자, 말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손을 잡아주거나 적당히 어깨를 만져주면서 눈을 더 가까이 뵈려고 하면서 소통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썼을 때 100마디를 말을 했을 때 말만 잘잘 하는 거는 15마디에서 35마디까지 오래 장기 기억에 입력돼요. 근데 어쩐지 오늘 강의는 내용을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느낌이 좋다. 느낌이 오래 갈 것 같다. 가위표 동그라미 표. 아유 참 정말 수준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진짜 하버드 나가야 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웃기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꾸 제스처를 많이 하고 눈길을 더 많이 주면 그리고 적당히 헤드 터치를 하거나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다정하게 말을 하면 그 내용이 75%까지 장기 기억에 입력이 돼서 느낌이 좋다. 그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왼쪽의 뇌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일리가 있죠? 자, 저희 딸이 지금은 40살이 되는데 그 딸이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셔서 수학 못하는 딸에게 수학학 박사의 남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길면 자르시고 모자라면 자른 걸로 이사서 쓰시는 하나님. 그럼 저희 남편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맞았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위생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나란히 강사를 갔어요. 같은 교회인데 본인이 우리 본교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본교회 교인이라도 강사 대접을 까뜩하게 했어요. 저희 남편이 올라와서 이랬어요. 그게네, 그래갖고, 참, 이런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내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나를 보시면서, 명 교수님, 올라가 마무리해 보이세요. 그리고 나와서 저희 남편이 끝나고 나가니까 저희 남편한테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저희 남편이 이제 불교 청년회 회장을 하다가 우리 시어머님이 너 죽고 나 죽자고 칼 들이대셨을 때 제가 칼을 들면 정말 죽겠다 싶어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죽이지 말고 내일 죽으면 안 될까? 그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칼이 여기다 대었는데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가서 너무너무 미움을 받았는데 여기다 칼을 들이댔을 때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등에 있는 애가 내가 안 죽으려고 뒤로젖히니까 울기 시작했고 태중에 있는 7달짜리 아이가 똘똘 돌처럼 뭉치기 시작해서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할 입장인데 칼이 들이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잠깐만 나를 지금 죽여버리면 나 죽은 시체치기해서 내일 삼촌 결혼식을 못하지만 나부터 죽이지 말고 결혼식도 하고 나서 나를 죽이면 두 개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칼을 던지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의사소통은
하나 결정하는 대단한 힘을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무슨 공부를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가정주부였는데 저에게는 무슨 지능이 높냐? 여기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IQ가 100이다, 120이다, 13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은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들어봤죠? Multiple Intellectual Quotients라고 다중지능이에요. 다중지능. 자, 어떤 재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주도 넣어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보세요. 언어적 지능, 수리적 지능, 음악적 지능, 공간 지능, 체육적 지능, 대내 지능, 내 지능, 대인 지능, 자연 지능. 공간 지능이 체육적지능하고 같이 맞먹어요. 이거 공간이랑 체육이랑 똑같아요. 자, 100분율로 따졌을 때 제 언어적 지능이 100대 100이에요. 슬슬슬슬 이름과 아울러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얘기를 수월하게 풀고 마음의 느낌은 남고. 오케이? 좀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의 느낌으로 밤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티칭 메서드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지능보다 언어적 지능을 주셨어요. 아멘? 자, 수리적 지능, 음악 지능, 공간 체육 지능, 대내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같은 분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아픔과 사람에 대한 어이할 거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머리가 있어야 이런 학교도 운영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교장선생님도 되시고 행정부장 선생님도 되시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능과 대인지능이 동시에 딴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3살 난 아이를 엄마가 맴매를 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맴매! 그리고 손을 탁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울어요. 뭘 잘했다고 그러고 뚝! 울지마 뚝! 엄마가 그럴 때 우는 거 아니야? 뚝! 엄마는 자꾸 뚝뚝을 했어요. 뚝뚝이 안 되니까 계속 오니까 뱀이 떴어요. 뱀을 뜨면서 다시 뚝을 뚝! 뚝! 애가 이렇게 울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울지마? 그러면 애기 그 순간엔 안 울지만 3살짜리 아이가 겨우 말을 엄마가 나를 떼찌했어 언니 그러면서 6살짜리 언니한테 가서 엄마가 나를 떼찌했어 애가 울어요. 그러면 이 6살짜리 아이는 엄마보다 대인지능이 높기 때문에 누가 우리 수영이를 그래서 엄마 맴매 이루어 얘가 대인지능이 엄마보다 높은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다 각자 지능이 있어요. 공부를 뒷담 못하는 애가 매일 아트샵을 내서 한 달에 700만 원을 버는 여학생이 있어요. 걔는 무슨 지능이 떴을까요? 공간 지능이 뜬 거예요. 요 작은 틈새에다가 별도 그리고 하트도 그리고 그거에서 또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지능과 아울러서 여기서 요즘 뜨는 지능이 하나가 영성 지능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은 spiritual quotients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능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능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절대 곁까지 다 쳐버리고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네. 자기를 절대 기죽어 있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수학을 못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수학학 박사를 켜는데 그 아이가 고2 때 제가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뭘 했냐면 과외를 50만 원 주고 2달을 시켰어요. 100만 원. 그 아이가 40살인데 18살에 과외를 했으니까 20몇 년 전에 1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적이 올라야 돼요? 안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그건 우리의 기대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아이 공부 2달 과외를 시키고 나서 성적이 언제쯤 오를까 기대하고 있는데 동양화 사용화를 하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가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뒤에 문이 열려있고
앞에 화장대 거울에서 아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들어오는데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옛날에는 도장 찍어가는 시절. 성적표 도장 찍어가는데 성적표가 이렇게 이 손보다 밑으로 짚었으면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중간쯤 있으면 조금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적표를 거의 요 정도로 들고 들어서 엄마 도장 찍어주세요. 엄마 도장 찍어주세요. 매일까지 안 찍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건 분명히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엄마 도장 찍어주세요. 내일까지 안 가져가면 혼나요? 이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자 100만 원이 띠릭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김치 냉장고 살 돈 줬는데 김치 냉장고는 날아간 거야. 그죠? 그래서 속상해서 꼭 참았는데 여기까지 나오려는 말이 뭐였냐면 김치 냉장고. 성적보다 더 내 마음에 빨리 와닿는 건 김치 냉장고. 100만 원. 그랬는데 내가 꾹 누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성적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학생 본인이 제일 어렵고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딸 마음 너무 힘들었겠다. 엄마한테 성적표 가져오기 어려웠지. 내가 이만큼 어려운데 넌 얼마나 어려워. 내가 그렇게 고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엄마 벌레대로 때려 패세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갑자기 그렇게 교양 있게 나오세요. 내 마음이 더 힘들어 죽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그러면서 아이가 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누가 뭐래도 본인이 힘들어. 내가 어려운데 아빠는 또 얼마나 힘들어. 차라리 때려 패니까. 그래 말이다. 그래도 네가 힘드니까 엄마 제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학우들도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성적이 왜 그런 거야? 왜? 도대체 넌 어떻게 되는 거야? 성적이 이게 뭐야?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부정적이고 야단 맞을 거 다 맞아서 이제는 책임이 없어져 버렸고 본래대로 계속 가게 되고 나를 이해 못해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왜라고 말하자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도 야단 맞을 것 같지 않는 비난을 받을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똑같은 뜻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이 다르거든요. 아빠들이 회사에 출근할 때 아, 난 너무 힘들다. 아, 오늘 회사 가기 싫다. 그러면 은혜로운 어머니들이 어떻게 말해요? 한두 마디는 참았다가 좋은 말 할 때 가서 사는 게 힘든지 다 똑같나? 가라 그래.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차 온다 빨리 가. 전혀 상대방이 왜 가기 싫은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지금 잠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면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달라져요. 자, 우리 학우들이 지금 어떤 학우한테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한 학우가 용감하게 설명해 줘봐요.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니까 그래서 말 잘하거든요. 훨씬 더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일리가 있을까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투가 다른데 주로 이런 말투 한 서너 가지 중에 오늘은 세 가지 정도 할게요. 비난형. 비난형은 아버지 어머니가 비난형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반드시 몇 대를 가냐면 7대 동안 비난이에요. 7대는 끔찍하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자란 것과 안 보고 자란 거는 몇 대 몇이냐면 240배나 400배가 안 보고 자란 사람과 보고 자란 사람이 달라요. 저를 지으신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불교 청년을 회장하던 남편네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 믿는 의료 선교사와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성령도 수고했지만 나도 성령을 쫓아가느라고 나름 욕이 눈에 보였죠. 욕 받네, 그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가족은 역사의식이고 한 인간은 한 부모로부터 역사성을 유지해가는 존재이고 진리의 바톤인 성경과 언로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의 인격이 끊어내야 될 것과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른도 우리 학우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새로 쓰는 역사로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신앙의 명문의 가문의 역사,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터닝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갑니다. 제가 불교 청년의 불교 집에 시집와서 우리 아이들이 다 기독교 학문을 하고 내가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상담학과 주임 교수가 될 때까지 사단의 역사를 끌어내려는 내 의식은 정말 사투였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싸움이 경건한 가정을, 경건한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리더십을 진 왕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아멘! 네. 자, 비단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했나? 됐고. 안 했나? 해라. 죽을래? 좀 해라. 지기대로 해. 언제나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게 불편하지만 다음 세대 우리가 똑같은 말투로 그렇게 하기가 쉬워집니다. 몇 대? 7대. 몇 프로? 240, 400%.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 신앙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사는 모습이 죽는 모습이라서 비난형은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마. 좋게 하지마. 문 열어. 문 안 열면 따고 들어가면 넌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자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어른이 되기가 쉬운데 기숙학교에서 이걸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을 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놀라운 축복이죠. 축복. 비난형은 사는 모습이 죽는 모습이라 죽을 때도 어떻게 죽습니까? 하지 마라! 너 왜 그런 말을 해? 사는 모습이 죽는 모습이라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서든데스, 급작스럽게 트라우마를 느끼고 급작스럽게 스트로크가 와서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비난형하고 사는 사람은 이 아이들도 비난형이 되고 어머니가 외향적인 사람은 비난형이 되고 기죽는 그 내향적인 사람은 회유형이 됩니다. 이거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분하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위장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위장평화는 김정은이 것만 알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쉬쉬하고 엄마가 소리 지르면 아버지가 쉬쉬하면서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워. 내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아빠 성질 모르니? 아빠는 왜 그래? 아빠 성격은 왜 이렇게 무서워? 그럼 뭐라 그러냐? 아니에요. 가요. 이 어머니는 아니면 이 회유형의 스타일은 가만히 있다가 더 내향적인 사람은 정신과 환자로 약을 먹게 되거나 우울증이나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수면장애나 위장장애가 있어서 약을 쓰게 되거나 남에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병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날개란 판이를 지나가면서 걷듯이 늘 기가 죽어서 누구에게 손들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바로 폐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성령은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십니다. 그 백을 갖고 있는 뒷배경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이분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는, 그리고 집안에 없는 당뇨병, 아니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일기예보를 더 많이 합니다. 왜?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마음을 졸이고 살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먼저 와서 일기예보를 할머니가 더 많이 하십니다. 가문에 없는 혈관성 치매가 아닌 정신병리적 치매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들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냐고 설명을 묻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아버지들, 우리나라의 오래전 유교의 전통을 갖고 살았던 우리들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유교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나요 뽀내이러고 힘들었겠다. 자, 여기 혹시 아버님들이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약간 개면적고 약간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에게 나 오늘 승진했어. 또 약간 내성적인 아들이 엄마 나 이번에 성적 5점 올랐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나 아내들이 뭐 돈 한 째끔 올랐겠구나. 뭐 세월 가면 승진하는 거 뭐. 아버지 마음에 올라가. 기가 차죠. 또 5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어려운 아파트를 여름에 땀 흘리고 올라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여보 수철이가 오늘 수학 성적을 50점밖에 못 맞았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할까요? 당신은 집에서 뭐 했는데? 이렇게 돼서 우선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혀놓은 유리컵에 일부러 보리차만 차게 하는 게 아니라 유리컵까지 같이 차게 해서 들이켰을 때, 손에 쥐었을 때 시원한 물을 느끼게 해주면서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위대했어요. 와, 얘들아, 아빠 오셨다. 아빠, 힘내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하고 철이가 50점 맞았대요. 감정은 윤리와 도덕이 없고 전점성이 강하고 이성적 판단보다 사점을 앞선다는 사실로 우리의 상대방의 감정을 잔주르게 말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내려갑니다. 일치형. 일치형은 말하는 사람의 뜻과 전달해서 듣는 사람의 뜻이 같이 소통되도록 마음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yes, but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저희 집에 제가 사위를 얻으면서 그 사위를 30년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딸들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인품이 좋고 말을 따뜻하게 하며 신앙이 좋은 형제를 주시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사위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는 키가 나만한데 우리 사위 키는 187입니다. 엄청나게 키가 크니까 그 시댁에서 우리 딸이 키가 작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딸 아이가 아이오와주에서 공부하고 나서 LA에서 있었는데 사위는 뉴욕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2박 3일 마지막 집회 시간에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우리 집에 올드미스가 하나 있는데 10분 해주십시오.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갈 때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어떤 형제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주는데 우리 아이는 LA에 있는데
이 사위감이 뉴욕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한번 해보도록 돕고 싶네요. 감사하다고 딸을 줬는데 석 달, 넉 달이 돼도 연락이 없어. 왜 그러니? 엄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 연애 못해. 연애가 아니라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 못해.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그 청년이 6개월 지난 다음에 이메일을 6개월을 받아서 1년 동안 있다가 1년이 갈렸죠. 그 다음에 사위감이 LA로 색시감을 보러 왔어. 이메일만 주고받다가. 그러니까 LA에 있는 우리 아이는 차가 있지만 그 신랑감은 뉴욕에서 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차가 없는 거예요. 이모네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보니까 키가 작고 그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걸맞지가 않았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딸아이가 그 아이 청년하고 데이트를 3일 동안 했는데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러더래요. 그런데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아무 말을 안 물어봐요? 우리 딸을 보고 대부분 연애를 하려고 그러거나 교제가 시작되려면 연봉을 얼마 받는지, 유학해서 쓴 납부금이 몰개지, 융자 받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사는 아파트는 몇 평짜리인데 얼마에 매달 나가는지, 지금 타는 자동차는 리스를 몇 달로 했는지 그냥 묻는데요. 그렇겠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물으세요? 그러더니 우리 딸 보고 저희 딸이 이랬대요. 아직 진도가 1과도 안 나가기 때문에 레슨 10에서 물어볼 걸 지금 물어볼 수는 없고요. 인품이 어떤지,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가 우선이라서 그걸 알아봐야 돼요. 오, 그죠? 아, 이 여자는 좀 독특하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스테이크를 티본이라고 뼈 붙어있는 스테이크를 다 나누어 먹고 이제 헤어지기로 비행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저희 아이가 데려다 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스테이크를 잘랐는데 뼈가 있으니까 살이 많이 붙어있는 뼈를 그냥 버리니까 우리 딸이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제가요 손을 씻고 이걸 좀 뜯어먹어도 힘들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네 흉볼 겁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라고 그래서 손으로 깨끗이 뜯어서 얌전히 먹고 나서 거기도 이렇게 남기면 아까우니까 그거 제가 다 손 씻고 뜯어드릴 테니까 그냥 포크로 드세요. 아주 진지하게 뜯으니까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결혼이 됐는데 시어머니 자리는 이 아이가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키가 작아요. 날씬한 여자를 얻으려고 했더니 키가 작은 여자야.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첫 구정이 왔는데 센트리움 화장품에 에스티리오데 금딱지에 영양제에 돈 500불을 붙여갖고 한국에다 붙였는데 미국은 구정이 없으니까 잘 통과되지만 한국은 구정이 있어서 짐이 밀려가지고 택배가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택배도 안 붙였지 전화도 안 왔지. 근데 전화를 4번 했는데 시아버님이 4번을 받고 이제 자유해라. 어머니 오시면 전화 왔다가 할게. 이러고 받았어요.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가 구정날 아침이라지만 미국은 출퇴근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들자마자 네가 미국 산다고 미국 여자인 줄 알았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배운 아이니?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전화를 던져버렸어요. 그 우리 아이가 제가 네 번이나 했는데요. 그러자 우리 아이가 전화 던지는 소리를 듣고 4번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못 들으시고 전화통이 던져진 소리가 들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나서 전화통을 들고 가만히 뻥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저희 사이가 오더니 한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땅에다 아주 주워서 제자리에 놓더니 우리 여보야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정말 속상하겠다. 우리가 4번이나 했는데 그치? 우리 엄마는 정말 요 순간만큼은 맴매다. 맴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실수하셨네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어머니 마음도 풀고 네 마음도 풀도록 내가 한번 도와볼게.
그러나 나는 생물학적 자식이고 친자식, 너는 더러일로 며느리, 법적인 자식이니까 더 시간이 길게 느껴질 거야. 그러나 일주일을 기다려주면 내가 어머니 마음도 네 마음도 풀을게. 일주일이 얼마나 길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아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아이 있는 그대로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성적에 가난한 본인이 힘든 건데 우리 아들 힘들겠다. 그랬구나. 넌 뭔가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어. 라고 언제나 긍정적 딱지를 붙여주세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조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조건보다 엄청 더 어려운 가운데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라도 여기에 보내주신 것 하나만이라도 다른 누구와 차등한 인격과 인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젊은 친구들만 아멘? 아멘. 아멘. 축복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저한테 뭘 놓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서 우니까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같이 손잡고 카렌다이라는 동그라미 7개를 치대요. 일주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하루 지나갔다 가위표를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서로가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연습을 두뇌가 해야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교의 전통은 그걸 어떻게 해요? 무조건 억압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젊은 학우들은 다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재료로 나를 향해서 지금이 최선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머지 용량이 부족한 것들은 차세대 리더가 될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여러분의 물꼬를 바꾸고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면서 다음 세대의 가족의 여러분 가족의 새로 쓰는 역사를 만드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더랍니다. 일주일이 흐르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하면서 두들겨주면서 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일주일 되는 그날 여기 앉아. 그리고 한 뼘 통화를 열어놓고 아내도 듣고 자기도 듣게 만들어 놓고는 엄마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참 독특했는데 뉴욕의 전 시내를 다 뒤져봐도 엄마같이 인품 있고 교양 있는 부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Mom, I'm very much proud of you.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 엄마 사실은 일주일이 참 저는 독특했어요. 너무 길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인품 있는 여자고 전 뉴욕 시대를 다 뒤져봐도 엄마같이 교양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고 빨리 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전화를 4번 했다. 근데 엄마는 안 했는지 알 수 있어. 아빠가 전달해 주시지 않았구나. 나중에 들었다. 아빠가 전달하더라. 와 다행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엄마가 전화 왔었는데 내가 몰고 전화통을 던졌구나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위로가 됐을 건데. 아까워라. 나중에 들었어. 왜? 너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알았으면 조금 늘 슬펐을 것 같아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좋은 아들도 되고 좋은 남편도 되도록 도와주세요. 혹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할 때 엄마 나 좋은 청년 되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나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감정을 아름답게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오늘은 다 못하더라도 저만의 신선한 충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굳은 사람 되기 싫어요. 굳은 남편도 되기 싫고 굳은 청년이 되기 싫어요. 어머니에게는 좋은 아들이어야 하지만 아내와 내 새로운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이고 좋은 남편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노력해야 돼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뜻에만 맞추라고 하지 않고 아내의 조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품 있는 영성 있는 좋은 아이들로 자라나서 훌륭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알았다. 그러더니 엄마 끊어요. 하나, 둘, 셋, 끊어요. 부탁하는 말을 했으니까 혹여 어머니 마음에 상처될까봐 어머니 마음을 만지는 이 성숙한 아들의 말하는 표현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러자 어머니가 끊고 우리 아이가 막 울면서 오빠 고마워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놓고 아내를 안아주면서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물려주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음에 또 그러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속상해야 돼.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주지도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걸릴 때마다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덕목이야. 아멘.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드리는 게 우리의 자식의 도리야. 사랑하는 하부 여러분, 다소 어머니에게 섭섭한 게 있어서 꽁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는 조용한데 화가 나면 생각나거나 할 때 있었던 생각들을 각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정글 같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족이라는 전우애와 동지애를 지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학교에서 같이 공개 수업을 듣고 우리 각자 우리 인생에 숨겨진 재료와 아픔과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한 번의 실천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의 이 시간이 생각날 때마다 꼭 생각나야 할 그 시간에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 감사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숙한 태도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립니다.